47번. 여러분, 여기 부분이 사실 좀 어느 정도 벼락치기가 가능한 곳이긴 한데, 이 단원부터는. 그렇지만, 그거는 기본 베이스가 충분히 있을 때 해당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같이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47번, 스위치를 닫아서, 네. 너랑. 정말 못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요. 종이 갖고, 종이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나 옆에 앉는 건 좀 그래요. 종이는 그래? 다른 애들은 종이가 없나? 네. 걔네들 종이가 없다고? 그거는 끝날 줄 안 가져왔어요. 글쎄, 그거 어떻게 하냐? 아무튼, 하겠습니다. 147번. 잠깐만. 인터넷 접속이 좀 애매한 데다가, 우리 저 학생이 프린트가 없다고 해서 프린트 인쇄를 좀 해주느라 늦었습니다. 이제 접속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겠습니다. 147번만. 이게 도선에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원래 나침반 자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NS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아래가 북, 남, 동, 서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도선에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을 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기 도선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선의 위쪽에서는 위에서 아래 방향이고, 적어볼게요. 위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도 나침반이 지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북쪽이니까 둘 다 똑같이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48번. 전류의 이거는 이제 내용을 그냥 쭉 다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1번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제 자기장은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요 거리 R이라고 했을 때 저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반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두 판의 전류가 흐를 때도 이때도 이런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예요. 얘도 모두 이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지나갈 때도 이때도 B는 K의 NI 이렇게 써요. 요 N은 단위 길이당 감은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빼곡하게 많이 감았는가라는 거고 이 I는 전류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원형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경우 요 지점 가운데 P점이라고 했을 때 P점에서의 자기장은 P점의 자기장 표현했어요. 얘도 R분의 I 똑같아요. 거리 R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에 이제 반비례하는데 이제 솔레노이드만 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레노이드 자체가 굵기가 얼마냐는 자기장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1번은 그래서 당연히 맞는 거고요. 모든 경우에 해당되겠고 두 번째 자기장의 단위는 앞에 우리 유도기 전력을 할 때 이런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기력 손속이라고 했었죠. 이 자기력 손속. 이건 자기장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자기력선의 밀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자기장이 얼마나 센가 거기다가 면적 이렇게 곱을 형태로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내적이에요. 내적입니다. 일단 그런데 얘의 단위가 웨버입니다. 사람 이름을 딴 거고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돼야 되겠고 얘는 면적이니까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장의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를 우리는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균일하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선 균일합니다. 이게 왜 균일한가?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많이 어렵진 않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구좌표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렵진 않지만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적으로만 알고 넘어가고요. 4번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에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기장 세기는 커진다. 아래 반비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49번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유도기전력 또는 요도전압은 마이너스 n에 이렇게 됩니다. 델타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델타 파이 b는 이제 자기력 선속이었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장에다가 면적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은 가문수고요. 얘는 반대 방향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얘가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해요.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빼곡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멀어질수록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거리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 R이라고 했을 때 B는
K의 R분의 I 이런 형태가 됩니다. 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형도선에 통과하는 자기장을 생각해 보면 먼저 기억에 직선도선에 흐른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요 고리에 해당되는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도 변하겠죠. 증가하겠죠. 전류가 커지면 자기장이 커지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 원형도선을 직선도선 쪽으로 가까이 한다. 얘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이동시키게 되면 왼쪽이 더 직선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커져서 통과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때도 유도 전류가 생기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좀 잘 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얘는 직선이 책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책상 위로 도선이 이렇게 위방향으로 꽂혀 있어요. 근데 중심에 회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형으로 회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면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통과하는 자기장 양이 줄어들겠죠. 최소일 때는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이렇게 있는 이때가 가장 최소가 될 테고 얘가 돌아가서 가장 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앞에 내적을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내적은 각각의 곱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는 값입니다. 자기장은 이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면의 방향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얘네가 서로 수직이 되게 되면 0이 되는 겁니다. 최소가 되고요. 코사인 값이 나란할 때 둘의 방향이 서로 똑같을 때 그러니까 사이각이 0도일 때 최대가 되죠. 그래서 얘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49번 요거 문제에서 예전에는 서술형으로 문제를 냈었는데 뭐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충분히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 바꿀 수 있죠. 뭐 원형도선에서 멀리 이동시킨다 이런 것도 해당되겠고요. 전류를 감소시킨다 얘도 맞는 거고요. 그렇죠? 또는 이 원형도선을 쭈그러뜨려서 작게 만든다 또는 잡아당겨서 크게 만든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이죠. 149번의 답은 5번이죠. 150번은 이제 도선이 이렇게 돼 있는 이 엑스표시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지면으로. 얘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면처럼 이 화면에 도선이 종이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4개의 도선이 지면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시계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선 엄지를 아래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엄지를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런 다음 손목 운동하듯이 얘를 돌려주면 자기장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녹색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 완전한 대칭 자리에 있는 직각이라고 해보자.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A, B 문제에서도 주어져 있어요. C, D라고 했을 때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둥글게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이죠. 이게 A가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심에부터 거리로부터 접선에 해당될 테니까 제가 직각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직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 방향이 되겠죠. 다음 C가 만드는 자기장 얘는 C가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D가 만드는 거는 색깔이 안 남았네요. D,
D가 만든 자기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고 크기가 모두 똑같죠. 따라서 합은 0이 되겠습니다. 답 5번이에요. 151번은 요거를 사실 풀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힘을 나눠서 풀려면 난이도 상당해요. 상당하다는 거는 뭐 대학교 1학년 이상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분해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요. 전하량이 사쿨롱인 금속과 받는 전기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작용과 반작용으로 사쿨롱은 이쿨롱에, 이쿨롱은 사쿨롱짜리한테 힘을 서로 줄 거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크다. 틀렸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으로 같다. 다음 니은에 보면 딱 봐도 얘네들이 작용과 반작용이 똑같은데 4쿨롱짜리 더 많이 올라갔죠. 따라서 2쿨롱짜리의 질량이 더 큽니다. 이렇게 쓸까요? M 4쿨롱 M 2쿨롱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질량이 더 큰 겁니다. 당연히 가벼운 애가 더 많이 움직였겠죠. 지금 두 금속권은 모두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정지는 힘의 평형 상태다. 여기서 디귿도 맞습니다. 아, 니은은 틀린 거죠. 2쿨롱짜리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52번. 유도기 전력이 생기려면 등속도 운동을 하든 가속도 운동을 하든 자기장의 크기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크기가 변하는 것은 이 영역에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등속 운동이건 가속도 운동이건 상관이 없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끝까지 안 풀 거예요. 아마 온라인 때 좀 더 풀고서 바로 3단원 학교에 등교해서는 3단원 할 겁니다. (153번) 이 그림을 여러분 저거 인쇄라서 사실 방향도 잘 따질 수가 있습니다. 방향도 어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먼저 얘가 이렇게 원래 나침판은 이렇게 북쪽을 향해요. 그런데 보이죠? 근데 나침판이 이렇게 틀어진 것은 이 방향으로도 자기력이 있지만 지구가 만든 자기장. 그런데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합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틀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합력처럼 취급을 해보면 이렇게 요 방향으로 합한 자기장이 오게 돼서 힘을 저 방향으로 받아요. 그래서 기어 N극이 지금 동쪽으로 꺾어져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회전하게 만들려면은 얘는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죠. 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도 보고 갈 건데요. 실제 문제는 당연히 바꿔서 내겠죠.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할 테고 검역 자기장도 감소하고 그러면 세타가 줄어든다. 니은에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킨다.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증가하고 그러면 세타 증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4번 문제. 전화량이 이제 여기에 6쿨롱짜리와 2쿨롱짜리가 있어요. 근데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고요. 그럼 얘 때 전기력은 K의 원래 전기력식은 R제곱의 Q 프라임이에요. 따라서 얘도 써보면 R의 제곱분의 6쿨롱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쿨롱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접촉시킨대요. 6쿨롱짜리와 마이너스 2쿨롱짜리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얘네들은 합해갖고 플러스 4쿨롱이죠.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 4쿨롱짜리를 다시 R만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2쿨롱씩 나눠 갖겠죠? 나눠 갖습니다. 똑같이. 이때 전기력은 K의 R제곱의 4쿨롱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F'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F'은 쟤는 12고 얘는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F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크기는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아, 마이너스는 벡터에서 방향이었죠. 따라서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반대라는 뜻은 여기서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었고 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힘에 마이너스 붙으면 인력이에요. 플러스가 붙으면 청력이고 부호까지 고려한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3분의 F에서 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번. 물질 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성에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다. 맞고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 효과가 바로 사라진다. 이것도 맞는 거죠. 지금 반자성체에는 구리, 유리, 플라스틱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저기서 동그라미 쳐볼 게 있어요. 반자성체에는 구리와 물이 있죠. 근데 나머지가 맞냐 틀리냐? 맞습니다. 선생님도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이런 문항들이 저렇게 낚시성으로 슬그머니 하나를 놓거나 그렇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리와 물이 있으니까 반자성체가 맞겠구나라고 추측하고 이게 실제로 맞습니다. 답 5번이 됩니다. (156번) 중심에 EA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전류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자기장은 똑같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는 윗방향으로 해서 회전하는 형태로 돌려보면 안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고요.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장의 크기는 앞에 산 것처럼 K의 R분의 I였죠. 따라서 이때 자기장은 K의 R분의 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R이 반지름이 2A니까 여기다가 2A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둘 다 전류가 똑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놈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놈은 들어가도록 만들죠. 그렇죠?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일관성 있게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플러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을 얘를 플러스라 하자 라고 하면 얘는 맞는 거고 자체적으로 아까 얘는 K에 똑같이 2A분의 I 그 다음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로 붙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I 얘는 마이너스 K의 2A분의 I 이렇게 되겠습니다. B'이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똑같습니다. 부호만 반대고요. 아, 여기서 자기장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장도 벡터량이에요. 회전하는 형태긴 하지만 벡터량입니다. 다음 157번 문항.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던 거 멈추고 이거 듣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독학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벼락치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독학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 문제풀이를, 풀이 한 부분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학년 유형을 먼저 좀 만들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딱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여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형태의 이제 금속막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금속막대는 사실 도체긴 하지만 여기서는 저항으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부분이 상대적이에요. 어떨 때는 얘가 도체, 어떨 때는 부도체, 어떨 때는 저항으로서, 또는 여기서는 저항이 아닌 걸로 이렇게 취급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금속막대는 저항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류는 이제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류하죠. 그럼 여기 이렇게 가서 내려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P 지점에서 자기장은 똑같이 이렇게 손으로, 오른손으로 해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억에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 맞고요. 니은에 보면 니은에 원형도선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저항이 작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따라서 IA가 IB보다 큽니다. 저 저항이 작으니까요. 다음 T급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이제 전류 자기장은 이제도 K의 R분의 I니까 A를 연결했을 때 자기장이 B를 연결했을 때 자기장보다 크다라고 되겠습니다. 답 2번이 되는 거죠. 158번. 용어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두세 가지 정도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변화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여기 3번에 이제 정전기 유도 있죠. 정전기 유도는 우리 책받침 같은 거 머리에 문질렀을 때, 또는 털가죽이라든가 에보나이트 망대로 문질렀을 때 실제로 전하들이 이동하는 그런 애들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용어를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용어를 묻는 문제를 내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 얘한테 자기장은 KNI였어요. 그렇죠? 앞에서 했었습니다. K는 비례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프라임을 붙인 거고요. 원형도선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회로를 보니까 이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전류가 이쪽에서 흘러 지나가게 되면 I가 지나가면 여기도 I가 지나가죠? 여기는 2분의 I, 여기는 2분의 I입니다. 따라서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1대 2대 2대 1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류의 비례가 커지니까. 그래서 답 3번이에요. 150번. 160번. 지금 소리 들리고 있죠? 마이크를 잠깐 켜봤더니 뭔가 다른 걸 또 하고 있군요, 학생들. 알겠습니다. 근데 해당 시간에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차라리 음악을 어떤 게임을 하건 이런 학생들은 차라리 뭐 그냥 본인이 즐기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다른 과목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 숙제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부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방법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학생들이 대체로 그래요. 공부하는 습관이나 방법이 잘못된 경우. 160번 문항.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얘가 지금 이게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막대기가 이렇게 잡아 끕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죠. 근데 여기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N극에서 S극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억 보면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맞아요. 왜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려면 힘이 듭니다. V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얘한테 전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이 전자기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해준 일이 얘한테 회로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당연히 기억에서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라는 게 맞습니다. 니은 유도전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들어가는 게 증가하죠. 요 회로 고리는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고리. 이 고리의 면적이 증가합니다. S가 증가해요. B는 일정하고. 그러면 파이 B는 BS에서 이 값이 증가합니다. 이 값이 증가하면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얘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물론 여기서 N은 1이에요. 숫자 1. 여러 번 감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잡아당기면 그럼 얘는 자기장이 나오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되도록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도선입니다. 이만큼. 이 막대. 이 막대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습니다. 빨간색처럼 전류가 흘러야 보라색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겁니다. 여기가 B였죠. 이 전류가 저렇게 흐릅니다. 지금 사각형 코일을 지난 자속은 증가한다. 맞는 거죠? 161번. 쟤는 지금 자석을 떨구면 저기 금속 고리에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근데 이 유도 전류 생기는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그 자석이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나는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나는 아무 그게 없이 저기만 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의 막대 자석이 그린 나보다 빨리 떨어진다. 가가 늦게 떨어져요. 나는 똑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나는 그냥 자석 떨어지는 거고 가는 거꾸로 점점 느리게 떨어지게 됩니다. 앞에 160번 문항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면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면서 일부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그래서 늦게 떨어집니다. 니은 가의 막대 자석이 나의 막대 자석보다 느리게 떨어진다. 니은이 맞고요. 리을 가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고 나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리을 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번. 어렵지 않아요. 1m 떨어져 있을 때 지금 F래요. 여기 있고 Q와 Q 프라임 있을 때 얘네가 1m 떨어져 있어요.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력은 K의 거리 1의 제곱 Q 프라임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거리가 2배로 증가했대요. 그리고 EQ 프라임. 잠깐 저것 좀 끄고 자꾸 소리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기력은 이제 K의
거리 2의 제곱에 EQ 프라임. 얘는 똑같이 1의 제곱분의 Q 프라임 되겠죠. 따라서 F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62번의 F. 실제 문제는 조금 바꾸어 보겠죠. 예제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연습으로. 거리는 2배. 계속 메신저가 와서 지금 다시 껐습니다. 거리는 2배고 각각은 3배씩 만들었어요. 3Q 프라임이 되었다. 전기력은 얼마가 될까라고 한다면 앞에 F는 K의 R제곱의 Q 프라임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F 프라임은 거리가 2배니까 4R제곱의 9Q의 Q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F 프라임은 4분의 9 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어요. 뭐 거리는 3배, 전하량은 각각 2배 또는 4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객관식으로도 가능하고 화답형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163번까지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163번 금방 풀 수 있어요. 이 도선이 지금 가가 있어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먼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나오고 이 부분은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죠.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나오는 방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해봐야 돼요. 손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0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영역입니다. 자기장에서 얘가 0이 될 수 있는 영역은 나.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항상 나오는 방향. 이 부분은 항상 들어가는 방향. 나 부분에서는 일부분은 이 가까운 쪽 있죠? 가까운 쪽은 들어가는 형태. 이쪽은 나오는 쪽. 여기 부분에 딱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학생들 수고했고 출석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들어온 사람이 있네요. 마이크 좀 켤게요. 일, 이, 삼, 사.